자, 이제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마케팅 실무가 이제 중간고사도 다 보셨고, 이제는 그 후반부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제 전반부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은 블로그죠.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매체,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고객 친화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블로그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블로그를 홈페이지 같은 기능을 탑재한 그런 블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강조형 블로그,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상단 메뉴부터 시작해서, 상단 메뉴라고 그래서 내가 꼭 그 내 독자라든가 아니면 내 고객들이 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줄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렇죠?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작성해서 그 위젯이라고 표현하죠. 위젯이라는 하나의 클릭하면 그 목표하는 컨텐츠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젯을 통해서 상단 메뉴 5개를 들어오는, 내 블로그에 오는 고객들한테 가장 먼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글들도 카테고리별로 내 고객 아니면 내 독자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부 그 9주차, 7주차까지, 8주차까지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왔던 거는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한마디로 이 블로그를 또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독자들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먼저 보게 만드는 목표도 있었지만, 두 번째, 더 큰 목표죠. 아주 궁극적인 목표죠. 바로 뭡니까? 내 블로그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포털에서, 그러니까 검색 포털에서, 검색 웹 브라우저 내에서 내 블로그가 특정 키워드에서 내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자들한테 노출이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선제되어야 된다? 블로그 자체, 내 블로그 자체가 어때야 된다? 다른 블로그보다 노출 지수가 높아야 된다. 내 블로그가 다른 블로그보다 노출 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 높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다? 바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를 만드는 거였어. 그래서 그 블로그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어떤 조건이라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가 다른 블로그보다 똑같은 컨텐츠를 올렸을 때 내게 노출 지수가 더 높게 만들어주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알고리즘 때문에, 노출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를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경쟁 블로그보다 훨씬 더 노출에 있어서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갖추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부터는 더 노출 지수를 높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글들을 써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저번 주 8주차부터. 그렇죠? 그래서 8주차부터는 이제 틀은 다 완성이 됐어요.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블로그의 어떤 조건은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 이 조건을 갖춰진 블로그 내에서 어떤 컨텐츠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생성해내면 이 블로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출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만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 블로그가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부터 8주차부터 뭐를 했어요? 포스팅 글이 내가 포스팅한 글이 내가 쓴 글들이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내 블로그가 어떻게 하면 지수가 더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 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번 주에 했던 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노출을 위해서 내 글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었으면 하는지 결정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키워드를 내가 지금 어떤 키워드를 써서 글을 앞으로 써 나갈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앞으로가 아니죠. 당분간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내 블로그의 글들을, 컨텐츠들을 완성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 할 일은 노출의 가장 큰 블로그의 조건은 블로그 자체의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노출이 되려면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지수가 높아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 지수가 높아지려면 노출이 되면서 내 글이 노출이 됐을 때 독자들이 남의 글을 안 눌러보고 내 글을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아마존 교육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파워링크는 광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이 밑에서부터 보는데, 자, 여기에 아마존 교육의 제일 첫 번째 글이 누구 거예요? 바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글이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이 7개 안에 들어가면 검색이 돼서 이걸 노출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노출. 특정한 키워드를 쳤을 때 그 밑에 컨텐츠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걸 노출이라 그랬는데, 이 노출이 1페이지라 그러면 더보기 누르기 전까지 1페이지가 보통 5개 정도 되는 7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 7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된 거고, 이 노출이 된 글이 클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클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클릭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블로그에 예, 지수가 높아진다. 그 소리예요. 예, 내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것처럼 이런 어떤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노출이 많이 될 거고, 또 노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클릭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블로그의 지수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블로그를 빨리빨리 그 지수가 올라가게 하려면 이 노출 규정, 노출 알고리즘에 맞게 글을 써나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이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내가 특정 목표 키워드를 갖고 관련 글을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있으면 노출이 될 때까지 그 해당 키워드들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지속적으로 내 블로그에 특정한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그 특정한 키워드들을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 그 글들만큼은, 그 특정 키워드로 쓴 글만큼은 계속적으로 1페이지에 노출이 된다 라는 겁니다. 저도 이 아마존 교육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보면 관리 통계 들어가서 전체 보기,
전체 보기에 태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쓰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라는 거는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내 본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걸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줌 이름 바꾸긴 제가 이 전체 글들 중에서 딱 한 번 키워드를 썼다는 얘기예요. 퓨필먼트라는 거는 16번 썼고요. 그리고 CBM 계산기도 15번 썼고요. 그죠? 위탁 판매라는 개념의 키워드는 25번을 내가 어떤 그 콘텐츠가 됐든 25번 정도 내가 글 쓴 거에 들어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제껴보면 예, 보세요. 아마존 교육은 몇 번? 119번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어디에? 1페이지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추석 선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추석 선물 한 번밖에 안 썼죠? 이런 거는 아무리 내가 지수가 높다 그래도 내게 1페이지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게 없잖아요. 그죠? 내게 없습니다. 내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쇼피 교육 32번 쓴 거 32번 쓴 거 쇼피 교육 한번 해볼게요. 자, 쇼피 교육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 파워링크도 지금 쓰고 있네요. 쇼피 교육은.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뜨고 있죠. 쇼피 교육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쇼피 교육이나 아마존 교육은 적어도 이 정도만 쓰면 뭐다?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1페이지를 충분히 장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누적된 내공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이 36번 이상 쓴 것 중에 예를 들면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거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 검색을 해보면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엔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제게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은 37번이나 내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쇼피 교육은 32번밖에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쇼피 교육은 검색을 해보니까 1페이지에 보이는데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은 검색을 해도 안 보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이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키워드만큼은 내가 그 경쟁 블로그보다 지수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등 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도가 되면 이것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FBA 한번 쳐볼게요. FBA 63번 됐어요. 자, 여기 한번 쳐볼까요? FBA 자, 요거는 이제 위에는 보통 그 홈페이지 광고하는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3개, 그 다음 영어사전, 경제, 여기서부터 여기에 나와줘야 되는데 제게 여기에 보면 요게 1번, 요게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아직까지도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FBA는 이 정도라도 경쟁이 치열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직 노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키워드마다 그런 어떤 경쟁이 있겠죠. 한번 궁금하니까 FBA라는 단어가 얼마나 검색량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는지 아시죠? 맞아요. 블랙키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블랙
키위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검색량과 그리고 컨텐츠의 발행수를 상대적으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그런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여기서 한번 FBA를 쳐볼게요. FBA 잠시만요. 자, FBA라는 단어는 검색량은 한 달에 3,000번인데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420개예요. 그죠? 예. 이게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FBA. 네, 똑같네요. 3,000번이고 420번인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컨텐츠가 되는데도 내게 검색이 안 되는 이유는 이 420개의 글들을 쓴 블로거들이 나보다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런 건 아직 더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보면 여기서 제일 많은 건 뭘까요? 아마존이란 단어네요. 아마존. 이것도 워낙 경쟁이 셀 것 같아요. 그죠? 아마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마존이라고 검색을 해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뉴스가 먼저 나오고요. 블로그는 안 나올 수도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마존. 자, 1등, 2등, 3등까지 밖에 안 나오네. 여기도 1등, 2등, 3등. 카페 글도 3등. 예, 없어요. 블로그만 한번 볼게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없어요. 없어요, 제게. 그죠? 그럼 이 정도면 이 단어도 아직은 제가 훨씬 더 써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어라 듣고 보면 돼요. 해외 쇼핑몰 한번 해볼까요? 자, 해외 쇼핑몰을 치니까 그래도 두 번째 뜨네요. 그죠? 해외 쇼핑몰이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썼을까요? 예, 35번밖에 안 썼는데도 요건 또 낮은 단어니까 한번 볼게요. 해외 쇼핑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해외 쇼핑몰은 검색량은 1350이고 월간 컨텐츠 발행량은 600 정도 나오는 건데, 이러면 아까 FBA보다도 더 많이 경쟁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노출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이 600개의 글을 쓴 사람들이 나보다 내공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키워드 등급이 한 D등급 정도 된다 그러는데, 원래 키워드 등급이 이 정도면 쉽단 얘기예요. D등급 정도면. 또 이거 안 나오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하여튼 키워드 등급이란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에 600개 정도의 그 노출량이 있다가, 아니 그 블로그가 생산되는 양이 600개 정도다 한 달에.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웬만하면 써볼만 하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갔어요? 키워드 도출. 이 키워드 도출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색량은 솔직히 50회 이상이면 돼요. 아예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컨텐츠 발행량이 얼마 이상? 1000 이하면, 아시겠죠? 요 두 가지만 생각하고 키워드를 도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1000개 이하 정도도 얘한테 FBA 같은 건 아직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정도라도 하루에 보통 들어오는
글을 보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1000명이 넘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는. 1000명이 넘어가요. 안 나오네, 또? 예. 보시면 10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1194명, 1075명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나 어느 연휴 기간 때 확 떨어져요. 그만큼 블로그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없고 놀러 다니시느라 그런가 봐요. 그죠? 여하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특정 목표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 글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글에 이미지들이 적어도 10개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 10개 이상은. 어떤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이것도 이미지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죠? 10개 정도. 이렇게 나와 주셔야 돼요. 11, 12, 13, 13개 정도 되네요, 여기는. 그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실 때 이미지를 무조건 넣어줘야 되고요. 특히 동영상이 요즘에는 꼭 하나 이상 들어가면 이 글은 엄청나게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동영상이 있으면. 그래서 이 동영상 만드는 거는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오늘부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이 동영상을 AI로 만드는 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거. 주기적으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씩은 글을 써서 올리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면 가장 좋습니다. 2번 정도 내 블로그에 컨텐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에 착수하시면 그러면 금방 내 블로그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이외에 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목표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리고 이미지가 많이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동영상도 넣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도 해야 되고 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지수를 빨리 올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것. 예, 키워드는 넣었고요. 또 이미지 들어갔고 주기적으로 글을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태그를 아시겠죠? 태그를 꼭 넣을 것. 태그가 뭐예요? 키워드를 꼭 넣어야 되는데 그걸 태그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뭐가 나오나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글을 처음에 쓰고 발행을 하기 전에 자,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 발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이제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이 발행을 누르다 보면 여기에 태그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태그가 바로 뭐예요? 내가 이 글 관련된 키워드를 이거를 주로 쓸래요 라고 아마존에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태그는 몇 개까지 가능하냐? 30개까지. 그러니까 키워드를 아마 그 네이버나 포털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이 글은 이 키워드들과 매칭을 시켜줘라 라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떴을 때 누가 쳤을 때 내 글을 보게 해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태그를 꼭 넣어줘야 되는데 이 태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어디다가 이 위에 넣어줘라. 예, 태그를 꼭 넣어주는데 태그 중에서 키워드 중에서 단어 3개 정도는 어디에? 글 제목에 입력 후 태그를 입력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태그를 꼭 여기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단어들 중에
두세 개는 어디다가 이 제목에다 넣어줘라 그 소리예요. 제목에. 그 지금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아마존 셀러 들어가 있죠. 또 일상 국비 지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붙여야 되는데 떨어뜨렸네. 일상 국비 지원, 아마존 셀러, 그 다음 판매 기초 3개, 판매 기초까지. 그러니까 아마존 셀러 판매 기초 한번 쳐볼게요. 제가 여기서 아마존 셀러만 써도 검색이 될 텐데 안 되나? 안 되네. 여기서 여기 보이네요. 아마존 셀러. 근데 만약에 판매 기초까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등으로 떠야죠. 그쵸? 1등으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넣어야 되는 게 뭐다? 맞습니다. 본문에 키워드를 태그된 키워드를 최대한 몇 번? 2회에서 3회 정도 입력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적어도 그 태그에 들어간 내가 이거는 키워드라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태그를 다는 거거든요. 이 태그를 다는 그런 어떤 키워드들은 제목에 몇 개? 2개에서 3개 이상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문에다가 꼭 한 번씩 이상은 들어가게 하되 적어도 2회에서 3회 정도는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태그예요. 자, 요렇게 태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맞습니다. 적어도 노출 검증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노출 검증은 글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발행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글을 출시를 하고, 자, 이걸 누르면 발행이 되거든요. 여기서 발행을 누르고 이런 것들 다 적고 발행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도로 나갈게요. 제가 수정하는 건 안 좋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글을 발행했으면 하고 한 15분 정도 지난 다음 15분 이후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는 글을 쓴 컴퓨터는 안 됨. 왜냐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고 환경에서 아시겠죠? 핫스팟 환경에서 그 핫스팟이라는 건 이 핸드폰에 내 데이터를 와이파이가 아닌 그 내 와이파이 말고 그냥 그 내 데이터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특정 내 그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야지 내가 검색하는 걸 몰라요. 누가? 네이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을 많이 해도 지수가 올라가요. 내 블로그에서 내 키워드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키워드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도로 뒤로 백하고 어허 자꾸 이게 왜 뜨지? 아우.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도 이게 목표로 하는 키워드였잖아요. 아까 그 글은. 그러면 아마존 셀러 판매 기초라고 검색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그냥 그 검색어를 찾아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이버에서 해당 글을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쓴 글 말고 핸드폰은 내가 여기서 글을 안 썼잖아요. 핸드폰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마존 셀러 판매 기초 이렇게 쳐서 이런 식으로 쳐서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내 글이 제일 위에 이렇게 뜨는지
내 글이 제일 위에 이렇게 뜨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노출 검증이라 그래. 아시겠죠? 이렇게 꼭 확인을 해서 내 글이 제일 위에 뜨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